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타임의 이수연입니다. 지난주 한 주간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장을 짓눌렀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장중 한때 3,200선을 이탈하기도 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코스피 시장 한 주 동안 1.9%가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까지 79,400원까지 하락하면서 실적이 단단하게 발표됐던 그런 종목들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는 항공과 카지노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의 보복 소비가 들어오면서 오늘도 경기 회복주들 흐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미국에서는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 주는 은행주들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 그리고 금융주들의 흐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과연 한 주 동안 어떤 시장 펼쳐질지 저희와 함께 오늘도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팬데믹 트라우마 극복이라는 주제로 코로나 4차 대유행을 맞은 우리나라 증시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 이번 주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블 폰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모멘텀 가지고 있을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인의 주유소 포트 시간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가 격상되면서 여행, 항공, 화장품 관련주들, 경기 민감주에 대한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투자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팬데믹 트라우마 극복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지난주 시장은 공포 속에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정부는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까지 격상을 하고 시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죠. 오후 2시부터 6시부터는 2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는 등 내수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 세워볼까요? 예, 지금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 그 코로나 4차 이후에 일단 현실화가 되었죠. 그리고 정부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을 해서 오늘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시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리두기 최고 단계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적 모임의 제한이 격상이 되고 행사가 금지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다소간의 그 내수 경기에 대한 타격 어찌 보면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25일까지 잠정적으로 2주간 진행을 하기로 했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님 이 부분이 과연 우리 시장 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과연 계속되는 하락으로 시장의 어떤 그 방향성이 진행이 될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를 조만간 극복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지난 2차, 3차 때 우리가 경험을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인 어찌 보면 다시금 하락 후 재반등하는 그런 국면이 나타날지 일단 시장 그 후자 쪽에 상당 부분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는 점 우리 시장을 꼭 좀 생각을 하시면서 너무 그 낭망하시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점에 나의 주식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더 확대할 수 있을까의 여부 이 부분을 따져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업종군들을 먼저 매수군에 담아놓는 것이 좋을까라는 부분. 왜냐하면 어떤 그 경기에 일시적인 침체가 나타나게 되면 그에 대한 어떤 그 회복을 하는 과정 중에서 산업별, 업종별 그 순서가 정해지게 됩니다. 먼저 반등을 하는 업종군이 있고요. 그리고 후행하는 그런 업종군이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코로나, 지금 현재가 4차 대유행입니다. 1차 때 급락 부분이 나타났었죠. 하지만 2차와 3차 유행 때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점차 시장에
어떤 그 내성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부분. 1차 때는 급락이었습니다. 하지만 2차 유행 때 코스피 기준으로 한 6% 내외의 조정으로 마무리됐다라는 부분. 다시 시장은 6%의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금 급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그리고 3차 유행 당시에는 오히려 시장은 경기 회복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의 투자 심리의 중심점에 자리 잡게 되면서 오히려 부의 반등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지금 현재 4차 유행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작한 부분이어서 섣불리 그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단기 조정이 끝날 것이다. 아니면 장기 조정으로 갈 것이다. 아니면 시장의 방향성이 아예 지난 1차 유행 때와 마찬가지인 상당 부분 급락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등의 어떤 그 전망을 섣불리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정부가 최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4단계 격상이다라는 그런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금 현재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 4차 유행 상황, 그다지 길게 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기대감 좀 가져보게 됩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2주 이내에 해결이 되게 된다라면 지난주 급락을 했었던 코스피, 코스닥 어쩌면 제자리 찾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이 됐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시장 내에서는 어떤 그 두 가지 대표적인 특징적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부분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첫 번째는 두말할 나위도 없죠. 내수 경제의 위축이라는 부분. 여기에 항공이랄지 유통이랄지 내구 소비재랄지 경기 민감재까지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정폭은 일단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최고 격상. 그러면 일단 잠잠해질 그럴 가능성은 상당 부분 높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이 된다라면 더 강력한 경기 부양책으로의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을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정폭은 일시에 그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말씀 좀 드려보고요. 오히려 내수 경제가 위축이 된다. 위축이 된 것은 너무나도 불가피하다. 하지만 주가 차원에서는 오히려 반등을 노리고 저점 매수 차원의 접근이 이럴 때가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항공도 그렇고요. 호텔도 그렇고요. 특히나 백화점 같은 경우 신세계랄지 현대백화점이랄지 이런 부분 물론 지난 주말 신세계에서도 현대백화점에 이어서 신세계에서도 확진자가 발발을 하면서 임시 휴업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부분 저점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저점 매수 관점의 대응 오히려 상당 부분 나의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 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내수 경기의 침체, 내수 경기의 위축. 이번 주 15일 하는 금통이 예정이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에서 분명히 4차 팬데믹과 관련된 그런 어떤 그 정부 정책, 통화 정책의 영향 여부 분명히 논의가 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들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다라면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 당장 경기 개선세는 일시적으로 둔화가 될 수 있겠지만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옅어지면서 시장 내 유동성 지속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오히려 시장 투자 심리의 무게중심점에 위치할 가능성. 여기에 우리나라만 지금 4차 유행입니다.
미국이랄지 특히나 영국 같은 경우 오히려 7월 19일부터 경제 봉쇄에 대한 완전 해제라는 그런 어떤 그 스케줄엔 변함이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글로벌 선진국들의 경기 개선 지속될 것이다라는 점. 우리나라만 일시적인 4차 유행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내수 경제는 다소간 위축이 되면서 위축이 될 수 있지만 수출주들의 어떤 그 상승 가능성은 상당 부분 높지 않겠느냐. 경기 민감 수출주들의 수출 개선. 지난 우리나라의 2분기 수출을 보시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40%라는 놀라운 그 상승 양상을 보였습니다. 수출 증가 업종, 반도체랄지 자동차랄지 석유류, 무선 통신기기. 하지만 수출 감소 업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4차 대유행. 그러면 내수주와 수출주들에 대한 양극화 현상.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을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수출주들의 경기 개선 기대감은 계속될 것이고 내수는 오히려 잠시적, 일시적 위축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지 않겠느냐. 따라서 수출주에 대한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고요. 내수주는 저점 매수 대응이 상당 부분 유효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왜냐하면 코로나 궁극적인 극복, 완전한 극복은 있을 수 없겠습니다. 인플루엔자도 여전히 연간 10만 명 이상 감염자가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1,000명 이상 사망자가 있는 그런 상황. 코로나 결국엔 극복을 한다 하는 것이 결국은 대유행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바이러스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 궁극적인 극복 언젠간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상당 부분 짧은 시간 안에 또한 치료제의 개발이라는 그런 기대감 같이 나타나게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내수 침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를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정상화 가능성 오히려 기대감을 가져보는 것이 상당 부분 유효하지 않겠느냐. 경기 사이클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경기 사이클에 있어서 어떤 산업이 먼저 회복이 되고 어떤 산업이 조금 더 후행하게 되는지 이 부분 원자재에 이어서 경기 소재주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 부분은 생산 활동을 거쳐서 소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경기 소비재로 소비재의 화랑기에 들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어떤 소득의 증가와 함께 내구 소비재의 증가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 순환 사이클이 연결고리를 가지게 된다.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물론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경기 회복에 따른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금융주.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은행주가 되겠습니다. 금융과 소위 말하는 통화정책과 실물 경기와 그 사이에 끼어있는 가교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팬데믹 상황, 어려운 상황, 금융주가 상당 부분 희생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여나 생길 위험 상황에 대비해서 정부가 금융주들로 하여금 은행업종으로 하여금 배당을 제한하는, 배당을 자제시키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었고요. 이제는 서서히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나타나게 되면서 금융주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질 수 있다라는 점. 오히려 경기 회복이 가시화가 된다라면 금융주들에 대한 수혜가 커질 수 있다. 금리가 서서히 인상이 된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대출과 예금, 예대 금리 차이의 어떤 그 확대 이런 부분들은 금리의 어떤 그 은행주들의 수익으로 바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요. 알고 계시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금융주들에 대한 배당을 못하게 했었죠. 이 부분을 7월 1일부터 배당을 할 수 있게 자율적으로 배당을 결정할 수 있게끔
정부 정책을 완화시켰다라는 부분. 금융주들로 하여금 모멘텀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충분한 어떤 그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 말씀드립니다. 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최근에 채권 매입 축소가 불가피해 보였는데 앞으로 인플레 압력은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시고요. 이에 대해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은행 업종들 말씀 주셨는데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키워드로 확인하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 은행업 모멘텀 기대라는 주제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주춤하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올해 상반기부터 은행 업종들 조금씩 올라오는 기대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에서는 배당금에 관련한 은행 규제를 완화시켰고 또 이번 주부터 은행들의 실적이 뉴욕에서 발표되더라고요. JP모건 체이스나 골드만삭스, BOA 같은 대형 은행주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리나라에도 좀 수혜가 들어올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은행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 시장은 분명히 읽으셔야 합니다. 지금 글로벌 경기 회복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경제 정상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경제 정상화가 나타나기 이전 팬데믹 상황,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에서는 은행이 소위 말하는 희생양이 됐었습니다. 정부 정책, 그 통화 정책을 완화시키고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 그런 상황. 이런 속에서 은행이 튼튼하게 버텨줘야만 실물 경기가 추락하지 않고 실물 경기가 버틸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전제 상에서의 어떤 그 상황들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V자 반등이 점차 나타나고 있고 실물 회복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 업종만의 피해, 은행 업종만의 희생 이런 부분들을 더 이상 이제 좌시하지 않고 이 부분을 이제 서서히 풀어주는 완화시켜주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당장 미국에서도 지난 2주 전 주요 은행들에 대해서 스트레스 테스트 했었습니다. 여기를 다 통과를 하게 되면서 미국도 배당을 금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금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을 다시 이제 완화시키고 할 수 있게 해제를 하고 배당 금지 조항도 해제를 하는 배당을 가능하게 만드는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그 배당 수익률 한 3.5% 정도 됩니다. 이 부분 은행업이 절대 그동안 따라가지 못했었습니다. 은행업이 이제 배당 규제가 완화되면서 실질적인 배당 수익률 자체가 3%, 4%로 올라가게 된다라면 시장 내 추가적인 어떤 그 상승 모멘텀 받기에 충분한 그런 배경이 될 수 있다는 점. 우리나라 역시 7월 1일부터 배당 제한을 완화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고요. 유럽 지금 현재는 배당 제한이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9월까지만 이 부분을 실시를 한다. 9월까지만 순이익에 대한 10% 이내의 배당 가능하게 했었는데 이 부분을 이런 제한을 풀겠다.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9월부터 유럽 은행도 배당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 시청자분 다들 ESG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인바이러먼트, 환경, 소셜, 그다음에 사회, 그다음에 가버넌스, 주주환원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주환원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은행업종 긍정적인 실마리가 풀렸다라는 점. 금융연구원이 최근에 우리나라 은행주들에 대한 배당 완화의 필요성을 분명히 제기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7월 1일부로 당기 순이익 20%로 제한이 되어 있었던 은행주들에 대한 배당, 일단 중간 배당도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배당 제한도 해제가 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 큰 그림에서 정리를 해보면 은행주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 지금 현재와 같은 어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오히려 강력한 투자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 3가지. 배당 정책이 정상화된다라는 매우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고요. 여기에는 배당 성향을 상향 조정시키고 이 부분은 결국은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가 되면서 ESG 차원에서도 상당 부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라는 점. 두 번째, 실적 개선의 기정사실화가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최대 수혜 업종이 바로 은행 업종이 되겠습니다. 금리 인상이 서서히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net interest margin이라고 하는 NIM 예대 마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고스란히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은 바로 은행 업종의 단기 순이익과 직결되는 그런 상황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좀 간접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카카오뱅크가 22일 상장을 예정이 되어 있죠. 적정 밸류에이션, 주가에 대한 재평가,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이 대두가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 은행 업종에 대한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 투자 심리, 은행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 고스란히 연결될 가능성이 있겠다. 우리나라 상당 부분 눌려 있었던 은행 업종에 대한 밸류에이션과 함께 그리고 투자 심리의 개선이 나타나게 되면서 상당 부분 시장 내 긍정적인 어떤 주가의 진행 상황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보면 카카오뱅크 IPO를 합니다. 22일 공모가가 결정 예정에 있죠. 예상되는 시장 내 시가총액 15조 원에서 한 18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1위 은행이죠. KB뱅크 22조 원이 되겠고요. 신한은행이 20조 원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근데 카카오뱅크가 15조에서 18조다라면 너무나 KB와 신한은행에 대한 신한금융에 대한 시가총액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그렇다라고 주요 기관, 주요 외국인들이 포트폴리오에 담아가고 있는 은행 업종의 대표를 과연 시가총액을 봤을 때 카카오뱅크로 바꿔치기를 하겠느냐. KB와 신한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지 굳이 카카오뱅크로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장 내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가 신규 상장되는 업종과 거의 어깨를 맞추게 되면서 현재 PBR 0.5배 수준인 시중은행 4대 금융지주의 시가총액 자체가 상당 부분 상승,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은행업종을 상당 부분 투자 대안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긍정적인 수익률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은행 업종들 자세한 모멘텀 분석해드렸습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는 델타 변이 우려와 경기 회복 기대감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 주부터 미국의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는 금융주로 스타트를 딱 끊고 있는데 지난주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했고 이번 주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 대표님께서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 시장 내 관심 크게 네 가지죠. 경기가 개선되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을 지배할 것이냐, 아니면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과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상당 부분 내수 경기 침체와 맞물리게 되는 우려감의 확산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냐. 일단 코로나 재확산이 나타나게 되면 제 생각에는 그에 부응하는 어떤 추가적인 강력한 경기 부양책 시장 내에 오히려 기대감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도 완화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겠다. 오히려 반대급부의 상황들이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윗단은 침체라는 코로나 확산이라는 우려감이 윗단을 막아서고 아랫단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과 유동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아랫단을 받치게 되는 좁은 변동성의 확대보다는 좁은 박스권 장세의 진행이 오히려 시장 내 증시의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다행스럽게 지난 주말 미국 증시 일단 경기 정점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완화가 되었고 경기가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재확산이 되면서 특히나 내수 경기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시장 투자 심리를 좌지우지하였다라는 부분. 이에 따라서 미국 3대 증시 모두 사상 최고치의 종가 기준의 마감 상황 나타났었습니다.
코로나 확산 공포가 둔화되는 그렇게 되면서 항공주와 크루즈, 여행주들에 대한 급등 양상이 나타났고요.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확산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분명한 것, 경기 정점 논란. 이 부분이 사실상 우리가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다라면 지난주 그 국채 금리 1.29까지 내려가는 1.26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황 나타났었죠. 이 부분은 바로 경기 정점에 대한 우려감이 10년물 국채 금리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얘기가 결국은 다소간 1.36까지 국채 금리가 소폭 상승을 하면서 경기 정점 논란이 조금씩 둔화되어 가고 있다, 불식적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가 가능하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그 국채 금리 1.3에서 1.5 사이에서 소위 말하는 골디락스라는 그런 그림의 어떤 그 전개 양상 우리가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 레인지 안에서 움직여만 준다라면 시장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그리고 경기 정점에 대한 논란은 조금은 더 그 이후로 이연되어질 그럴 가능성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공정경쟁 강화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다소간 좀 우려감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빅테크와 노동에 대한 개선 부분, 이런 부분들이 빅테크 주식들에 대한 중장기 어떤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될 그럴 가능성 높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에 따라서 이번 주 우리 시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있다. 4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차, 2차, 3차 점차 시간이 가면서 그 조정폭은 계속 줄어들고 오히려 3차 때는 상승 마감을 하였다라는 부분. 다만 내수 침체는 어찌 보면 일시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으니 오히려 수출주에 대한 관심, 글로벌 선진국들은 경제 리오프닝에 대한 그 부분이 계속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수출주에 대한 어떤 그 경기는 계속 개선되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내수주는 다소간 조금 좀 쉬어가는 그런 양상. 하지만 저점 매수 대응 유효하다라는 점. 델타 변이 노이즈 나타납니다. 하지만 수출 중심의 경기 소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 수출 중심의 경기 소재, 경기 소비재, 내구 소비재 여전히 관심 가져도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2분기 실적 시즌 이제 본격화가 됩니다. 금융업종에 대한 관심, 이제 경제 가교, 이제 희생으로 치닫던 그런 상황은 지났고요. 이제 수혜를 볼 시기가 조만간 도래하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정부 정책이 집중되는 정부 육성 산업, 신재생이랄지 전기차랄지 반도체와 5G, 여기에 자율주행까지 계속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정점 논란은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국채금리 어떤 그런 변화 부분 계속 주목을 해야 되겠지만 정점 논란과 관련해서 한 가지 팁을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 YOY 전년 동기 대비를 비교하시기보다는 전 분기 대비를 비교하시는, 지금 한창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전 분기 대비 어느 정도나 성장이 되었느냐, 이 부분에 오히려 방점을 찍는 것이 더 바람직한 정점 논란에 대비한 그런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루가 다르게 무섭게 쏟아지는 증권가 리포트들, 과연 어떤 리포트가 정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도움이 되는 리포트일지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이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허반석 전문위원과 방송 외에도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다가 허반석이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우리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IR 분석해주신 허반석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벌써 월요일이 돌아왔는데요. 과연 어떤 리포트 분석해 주실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업종 리포트는 전기전자와 폴더블폰입니다. 새로운 트렌드 폴더블폰이라는 주제인데요. 7월부터 스마트폰 수요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 높아지는 가운데 삼성전자를 필두로 폴더블폰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하반기에는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분석일지 자세하게 도와주시죠. 네, 이번 주는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 폴더블폰 섹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부터 21년도를 집중해서 보아야 할 그래도 전망이 좋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는 섹터를 반도체, 스마트폰, OLED 그리고 폴더블폰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2월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폴더블폰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하반기 전망을 살펴보는 업종들을 5월 마지막 주 통신 장비 업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폴더블폰까지 본다면 지난해 연말부터 제가 그래도 올해 한 번쯤은 챙겨보아야 할 섹터들을 하나씩 다 되짚어 보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디스플레이 업종 중에서도 OLED를 보았고요. 그럼 OLED의 수혜를 받는 쪽, OLED의 수혜를 촉발시키는 원인이 스마트폰 중에서도 화면이 커지고 있는 폴더블폰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 번 더 폴더블폰 섹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이번 주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국면 어떤 것이 바뀌는가에 대해서 지난해 11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팬데믹 국면에도 이익이 발생되는 구조가 있는 그런 섹터를 보시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가 안보, 보안상의 문제로 일정 퇴출이 되면서 삼성전자의 반사이익 그리고 오포, 비보, 샤오미 쪽으로의 점유율 증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OLED의 수혜는 여전히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국산 배터리 쪽으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유럽의 전기차 시장, 그리고 미국의 전기차 시장, 중국의 전기차 시장, 국내에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한국 배터리 행복한 동행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업종 내 탑픽으로 삼성전기, LG전자, 삼성 SDI를 지난해 11월 작전 리포트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블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는 결국엔 5G 확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래야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추가 인프라 부양책의 상하원 통과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섹터에서도 조금 더 좋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요.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워낙 커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었죠.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20년도에 13억 3천만 대에서 올해 1년 사이에 15억 1천만 대로 증가하는 부분들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도 지난해 2억 7천만 대에서 올해 3억 2천만 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라는 부분만 본다 하더라도 시장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문제인데 코로나19와 전방산업의 위축으로 인해서 그 시세가 조금 수년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 부품 섹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실적이 좋아지는지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베트남이나 중국 쪽에 치우쳐 있는데 삼성전자의 서플라이 체인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위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 번씩은 체크해 보시면 앞으로 삼성전자의 신제품 출시 및 물량 확대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꼼꼼히 체크해보신다면 예를 들면 지난 2-3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던 BH 같은 그런 바닥에서 성장하는 다시 회복하는 기업들을 찾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확대 중에서도 주목해서 볼 시장은 폴더블폰이 되겠습니다. 생산 능력이 20년도 430만 대에서 550만 대, 23년도까지 3,500만 대까지 증가를 할 예정이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45만 대, 그리고 20년도 330만 대, 21년도 800만 대, 22년도 2,400,
50만 대. 여전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인데 이 예상치는 지난해 11월 기준의 예상치였습니다. 수치에서 보시다시피 조금은 수년되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목표치를 아직까지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나 OLED 패널의 판가 하락으로 인해서 결국엔 폴더블 폰 가격까지도 낮춰진다라고 한다면 제조사 입장에서 앞으로 대세는 폴더블 폰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있으니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기술이 안정화되었고 접었다 폈다 하더라도 중간에 주름이 지지 않습니다. 라는 쪽으로 어마어마한 마케팅이 이루어질 거고 거기에 카메라 기능이나 노트에 들어가던 펜슬 같은 기능들을 폴더블 폰에 접목을 시키면 제조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소비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주도의 시장 확대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22년도 폴더블 폰 시장에 진입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가 여전히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난해 11월 달에 나왔던 리포트에서 이제 올해 6월 25일 키움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폴더블 폰 새로운 플래그십이 된다. 이쪽으로 방향성은 정해졌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년도 이제 시장 규모가 다시 한번 리뉴얼해서 본다면 시장 규모가 19년도 50만 대, 20년도 300만 대 기존 그대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기대치보다는 낮았다. 그리고 무거웠고 가격도 비싸다라는 이야기. 높은 가격과 접었다 폈다 했을 때 중간에 새로 흠집이 나는 모습, 기술적 문제 이런 노이즈들이 여전히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다 반영을 해서 모든 기술적 문제들이나 노이즈, 잡음들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완성도도 높아졌고 이제는 가격까지 저렴해진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시장 확대가 가속화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낮아진 가격으로 인해서 기술 안정화, 본격적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이 폴더블 폰 시장이다라는 부분 강조를 말씀을 드리고요. 다양한 폴더블 디스플레이 화면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위아래로도 적고요. 좌우로도 적고요. 3번 접는 폴더블 폰까지도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거기에 맞춘 관련 부품 기업들까지도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부분들은 리서치 전문 기업인 카운터포인트에서 폴더블 폰 출하량을 최근 다시 집계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올해는 718만 대로 지난해 대비 142% 증가하고요. 내년도에는 1,410만 대로 올해보다 96%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연초보다 기대치는 낮아졌지만 애플이 앞으로 이 시장에 참여를 한다면 23년도 폴더블 폰 출하량은 3,112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21% 이상 전년 대비 상승한다라고 시장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시점에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폴더블 폰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결국엔 시장 점유율, 시장 주도권입니다. 일반 이 스마트폰에서는 애플의 충성 고객들이 결국 이탈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폴더블 폰 하드웨어 플랫폼을 바꿈으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겠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세트사, 메이커, 제조사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비유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후면 커버를 제거해서 배터리를 분리하고 교체해서 사용하던 시절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방수, 방진 등의 기능을 탑재하면서 휴대폰 배터리를 교환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죠. 휴대폰 배터리가 교환된다면 굉장히 편리할 텐데 라는 이야기가 지금 초등학교 친구들에게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저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어요 라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지만 제조사들의 방향이 결정되면 소비자들은 그 방향에 맞춰서 좋구나, 편리하구나 따라가게 되고 있는 지금 형국의 실정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폴더블 폰 시장도 커지는 화면, 낮아지는 가격, 안정된 기술력으로 조금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출하량이
617만 대 올해 목표치가 나오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은 86%까지 점유율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폴더블 폰 그리고 폴더블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주 위주의 성장이 전망되는데 관련된 기업체로는 힌지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KH마텍, 파인테크닉스, S코넥 정도가 될 수 있고요. OLED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BH 관련해서 RF PCB 기판까지도 볼 수 있고요. 액정이나 보호 필름으로는 세계 화이테크, S펜, 노트에 들어가는 S펜 수혜주로는 인터플렉스까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조금 더 나은 전망을 보일 수 있고 직접적인 수혜와 매출 증가가 보일 수 있을지 이번 주 한 번 더 나은 리포트로 찾아뵐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폴더블 폰,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리포트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시장이 폴더블 폰을 앞세워서 하반기는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면서 이번 주 폴더블 폰 관련 업종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 시간입니다.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주유소 시간에서 이주현 전문위원이 구성하신 종목들 가지고 개장 전에 리뷰해보는 시간이죠. 이주현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벌써 월요일이 돌아왔네요, 그렇죠? 네, 정말 빨리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자, 이번 주는 과연 어떤 종목들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지 일단 주유소 운영 원칙부터 확인해 보고 갈게요. 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운용 원칙입니다.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한 뒤에 기존 종목들을 손절하고 전문가 추천주로 포트를 운용하게 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이주연 위원님의 종목들 현황입니다. 많은 종목들이 이미 목표가를 달성을 했죠. 동신건설이 14%대, 삼익 TH도 14%대 수익 기록했고요. 서암기계공업은 15%, CJ ENM은 26% 넘게 달성을 했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이 지금 약간 좀 부진한 모습인데 전략 세워보도록 하고요. 다음 장 볼까요? 네, 다음 장에서는 혼조입니다. 알랩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손실이 조금씩 나고 있고 알랩이 2.39% 수익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들 살펴보고 돌아왔고요. 아무래도 지난주에 코스피 코스닥이 좀 많이 미끄러지다 보니까 종목들에서도 손실폭이 좀 커졌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반등이 기대되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전략 세워볼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부터 2주 동안 4단계 격상된 거리두기가 시행이 됩니다. 이른바 코로나 통금 4단계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서 경기 민감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행이나 항공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까지 이번 주 상승할지 하락할지 좀 집중되고 있는데요. 위원님의 시각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거리두기 이제 4단계로 진입을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여행주라든지 이제 항공주들 저희가 이제 뭐 잘 알고 있는 대한항공을 예로 들어 본다면 이번에 이제 그 델타 변이가 발생을 한 시점 그러니까 약 한 2주 전부터 해서 주가가 추세를 좀 꺾이면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경기 회복, 이 백신 접종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좀 들어간다라는 부분과 이제 글로벌적인 추세를 봤을 때 이제 델타 변이가 나오기 전까지는 인도 빼고는 대부분이 이제 이 코로나19를 이제 이겨내는 듯한 그런 흐름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델타 변이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전혀 모르는 미궁 속으로 좀 빠진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여행 관련된 부분들, 백신 접종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여행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생기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금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도 지금 문제지만
또 감마 변이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뭐 화이자 백신이라든지 모더나 mRNA 관련된 백신들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여부부터 좀 더 확실하게 좀 챙겨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지금까지의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코로나19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시그널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요. 정부에서 뭔가 이렇게 좀 자화자찬을 하고 이 앞으로 이제 좋아진다 아니면 이제 국내 K 방역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좀 자랑을 하는 시점이 왔을 때는 이 코로나19 관련주들에 조금 주목을 하면 수익이 잘 났던 뭐 그런 데이터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지금까지 한 4차례 정도의 그런 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잘 하고 있는 부분들 분명히 맞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거리두기 완화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확산세가 이제 커졌던 걸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부분을 또 활용을 해서 반대로 이제 여행주라든지 항공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정이 나오겠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또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행이라든지 항공주들 역시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가파르게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등의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항공주라든지 여행주들 지금 뭐 사실 항공주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항공 빼고는 재무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올해 연말까지 백신 2차 접종을 거치고도 델타 변이가 이제 지속적으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감마 변이가 확산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또 새로운 이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와서 이쪽 관련주들을 좀 공략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이 여행 관련주들, 항공 관련주들 꽤나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국내 증시 뭐 그런 부분들 생각해서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인 급락에 따라서 반등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요. 이쪽 섹터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델타 변이의 확산세를 이렇게 좀 잡아가는 듯한 흐름이 좀 보여지는 그래야지 기대감이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아무래도 지금 여행주라든지 항공주들 좀 좋지 못한 흐름들 결국은 코로나19 확산 때문이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이제 주유소 포트에 있는 뭐 광주 신세계라든지 이런 소비주들도 역시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유소 포트 중에서 광주 신세계 같은 경우 보시면 18만 원이라는 가격 저항을 한 차례 이렇게 좀 만들어놨던 이런 저항 자리까지 지금 거의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기술적으로는 18만 원 이하부터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재무제표나 기업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뭐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면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뭐 여행주라든지 이런 백화점 그리고 항공주들 뭐 조정이 충분히 나올 때 분할로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은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행과 항공 관련주들, 경기 민감주들 아직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고 조금씩 모아간다면 충분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잠깐 보내드렸는데요. 이주연 위원님과 너무 아쉽다, 더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이주현이라고 3글자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함께 하실 수 있는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저희가 고수익 작전 타임 내용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와서 더 다양한 전략들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